인천에 살지만 절대 가지 않는 곳. 그 이름 소래포구. 공실, 바가지, 몰락. 그 세 단어가 지금의 소래포구를 대변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그곳을 걸어본 순간 그 말 한마디로는 결코 다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네온 사인이 반짝였고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웃음소리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오래된 상처처럼 스며든 침묵이 함께 있었습니다. 활기가 흐르는 거리와 고요한 통로가 같은 공간에 공존하고 있었고, 그 대비는 마치 한 도시 안에 두 개의 시간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듯했습니다. 한쪽은 여전히 관광 명소로 소개되지만 다른 한쪽은 이미 생존의 무게로 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의 공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온도 차이의 현장, 소래포구의 두 얼굴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소래포구에는 분명 두 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광객이 몰리는 종합 어시장, 다른 하나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전통 어시장입니다. 불과 몇 미터 차이지만 두 곳의 풍경은 마치 다른 시대의 사진을 나란히 놓은 것처럼 대조적이었습니다. 먼저 종합 어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넓은 건물, 형형색의 LED 간판, 관광객을 맞이하는 세련된 입구.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활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입구 쪽 포장마차에서는 대하를 굽는 냄새가 퍼졌고, 노을빛이 바다 위를 비출 때 사람들은 맥주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연인들이 휴대폰을 들고 셀카를 찍고, 아이 손을 잡은 가족들은 바닷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언뜻 보면 몰락이라는 단어는 이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은 시장 초입까지만 이어졌습니다. 불과 몇 걸음만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절반쯤 내려진 셔터들, 물만 남은 유리수조, 손님이 끊긴 통로, 그리고 텅 빈 가게 앞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상인의 뒷모습. 바다향 대신 먼지 냄새가 파졌고, 한때 북적였던 곳에는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따금 들려오는 목소리가 고요를 깨뜨립니다. 회 싸게 드릴게요. 그냥 보고만 가세요. 그 외침에는 경장의 열기가 아니라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입구의 웃음과 안쪽의 침묵, 그 온도 차이는 마치 한 도시 안의 빛과 그림자처럼 극명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사진을 찍고, 누군가는 하루 매출을 걱정하며 셔터를 반쯤 내렸습니다. 그곳은 관광지이자 동시에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이어서 발걸음을 옮긴 곳은 전통 어시장이었습니다. 이곳에는 화려한 간판도 포토존도 없었습니다. 대신 오래된 천막, 바닷물 자국이 남은 고무장갑, 손때 묻은 저울과 칼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호갱 행위는 거의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묵묵히 생선을 손질하고 낡은 나무 의자 위엔 세월의 무게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비릿한 바다 냄새 사이로 오늘 대하 싱싱해요 하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세월이, 그들의 눈빛에는 포기하지 않은 바다의 고집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몇 상인은 굽은 허리를 펴며 옛날엔 이 골목이 사람으로 꽉 찼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지난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한때 손님들이 줄을 서서 회를 사던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상인끼리 서로 안부를 묻는 소리만이 울려 퍼집니다. 소래포구가 바가지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 건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 SNS에서는 대게 2마리에 30만 원, 계산대에서 가격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돌았고 언론은 이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남동구청이 단속에 나섰지만 효과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실제 일부 점포에선 저울 눈속임이 적발되어 과태료와 영업정지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오늘 하루만 잘 팔면 된다. 이 단기적인 생각이 시장 전체를 좀먹었습니다. 단골보다 관광객이 많았던 구조 속에서 신뢰는 점점 희미해졌고 결국 손님은 떠났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건 냉소와 무관심이었습니다.
소래포구의 불황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그건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시장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손님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저는 그 골목을 걸으며 느꼈습니다. 이곳이 무너진 이유는 손님의 수가 아니라 믿음의 양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불투명한 가격표, 불친절한 응대, 그리고 단기 이익만을 쫓는 구조.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어떤 상권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결국 한 번만 팔면 된다는 생각은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손님의 말로 돌아옵니다. 그 말이 쌓여 시장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시장 구석구석에는 아직도 정직하게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통 어시장 곳곳에선 가격표를 정직하게 붙이고 원산지를 직접 밝히는 상인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국선이에요. 그건 자연산이에요.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는 그 한마디가 소래포구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몇몇 젊은 상인은 SNS를 통해 회를 포장해 판매하거나 택배 주문을 받아보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오늘 잡은 생선을 찍어 올리고 댓글로 주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전엔 가게로 손님이 왔다면 이전 우리가 손님에게 가야죠. 그 말엔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은 시스템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 작은 변화 속엔 다시 해보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느리지만 그래서 더 진짜 같았습니다. 이런 시도들이 쌓인다면 소래포구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겁니다. 소래포구의 위기는 불황이 아닙니다. 단절입니다. 사람과 상인, 세대와 세대, 믿음과 시장의 연결이 끊긴 것입니다. 이 연결을 되살리기 위해선 행정의 단속보다 스스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스스로 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야만 떠난 손님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상인 정신입니다. 그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올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걸었던 소래포구는 한쪽은 불빛과 음악으로 여전히 살아있었고 다른 한쪽은 조용한 인내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차갑지만 솔직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의 틈에서 새로운 변화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재생은 언제나 화려한 개발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소래포구의 부활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닙니다. 두 세대가 공존하고 서로의 온도를 이해하며 진짜 공감의 시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언젠가 다시 바다 냄새와 사람 냄새가 뒤섞인 그 소래포구가 돌아오길 바랍니다. 지금의 침묵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숨고르기가 되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래포구는 정말 끝난 시장일까요? 아니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이 시장의 내일을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도시의 현장 리포트, 소래포구의 오늘을 전해드렸습니다.